네, 그렇다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지가 문제인데 국가정보원은 군 당국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지난달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 5대 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장거리 무인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심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시간에 걸쳐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모두 5대 침투했고 이 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적 조사 결과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기 보고된 대로 5대가 맞다라고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모두 500여 대로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 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일반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야 대립은 조금씩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오후 3시 반쯤 용산 일대 방공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와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당시 작전 상황과 대응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무인기 침범을 군의 작전과 경호, 위기관리의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상의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한 것과 같이 상공 울타리에 이미 적 침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 실패이면서도 경호 작전의 실패이고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가 빛이 발했다면서 민주당이 안보 위기를 정략적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 위기를 마치 기회인 양 정략적 입배틀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코리아 리스크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건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